일부 다시 찾은 설렘. 박민석 씨는 은퇴한 지 2년이 지났다. 젊을 때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고 퇴직하면 자유가 올 줄 알았지만 막상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이 몰려왔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 가끔 연락은 오지만 예전처럼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은 점점 줄어들었다. 퇴직 후 건강을 위해 아침 산책을 다녔지만 그것도 지루했다. TV는 항상 같은 뉴스와 예능을 반복했고 혼자 밥을 차려 먹는 것도 점점 귀찮아졌다.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교실이 열린다는 안내문을 보고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제라도 뭔가 배워볼까? 그렇게 시작한 서예 교실. 처음에는 손을 떠는 게 부끄러워 망설였지만 막상 붓을 잡고 먹을 갈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런데 그보다도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한 여성, 강윤희였다. 강윤희는 반듯한 옷차림과 단정한 은발이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그의 눈에는 우아하면서도 강단 있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수업이 끝나고 그녀가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본 민석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어떤 책을 읽고 계세요?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책 표지를 보여주었다. 천천히 나이 들기. 이 나이에 어울리는 책이죠. 하하, 저는 아직 나이 드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윤희는 가만히 민석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래요. 하지만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몸이야 어쩔 수 없지만 생각까지 늙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에 민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그랬다.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며 자신이 점점 뒤처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말처럼 생각까지 나이 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예 교실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함께 차를 마셨다. 민석은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다. 윤희는 많은 경험을 했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었다. 단순히 요즘 날씨가 춥네요 같은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민석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희 씨는 혼자가 익숙하신가요? 윤희는 커피잔을 한 모금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익숙해졌다고 해야겠죠.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게 꼭 외로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 인생을 온전히 살아볼 기회라고 생각했죠.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그저 버티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죠. 그녀의 담담한 말 속에서 민석은 깊은 공감을 느꼈다. 자신도 혼자가 된 시간이 길었지만 아직 완전히 적응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처럼 담담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 후로도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공원을 산책하고 서점에 들러 책을 구경하고 때로는 조용한 찻집에서 차를 마셨다. 그리고 어느 순간 민석은 깨달았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좋다. 젊었을 때와 같은 열정적인 감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편안하면서도 설레는 기분. 오래된 친구 같으면서도 특별한 감정이 스며드는 느낌. 그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윤희에게 말했다. 우리 조금 더 자주 볼 수 있을까요? 윤희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미 자주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2부. 늦은 사랑 하지만 뜨거운 마음. 박민석은 강윤희를 만난 이후로 하루하루가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윤희에게 보낼 메시지를 먼저 생각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나가세요? 같은 짧은 안부였지만 답장이 올 때마다 그의 마음은 설렜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다. 때로는 공원을 거닐며 이야기했고 때로는 조용한 찻집에서 책을 읽었다. 윤희와 함께하는 시간은 조용하지만 따뜻했고 어색한 침묵조차도 편안했다. 이 나이의 사랑이라니.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한옥이 있는 작은 찻집을 찾았다.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민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윤희 씨는 다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윤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랑이 꼭 나이에 맞춰 찾아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요? 젊을 때는 사랑을 하면 모든 걸 걸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더 많은 걸 고려해야 해요. 가족, 자식들, 익숙한 생활 패턴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예전처럼 쉽게 오지 않죠.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그랬다. 좋아하는 감정이 싹 텄지만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다.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윤희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런 걱정들이 사라졌다. 그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저는 윤희 씨와 함께 있는 게 참 좋아요. 윤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래요. 민석 씨. 그 말에 민석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젊은 시절 누군가를 짝사랑하며 고백을 듣던 순간처럼. 우리 결혼할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하지만 연애의 시작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결혼. 처음에는 단순히 연애로만 생각했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연스럽게 결혼을 고민하게 되었다. 주위 사람들도 반응이 달랐다. 친구들은 반쯤 농담으로 말했다.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이야? 그냥 좋은 관계로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자식들은 처음에는 반대했다. 아버지, 굳이 결혼까지 해야 해요? 엄마, 그냥 지금처럼 지내면 안 돼? 불편해질 수도 있잖아. 하지만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알 수 없잖아요.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그냥 연인으로 남으면 책임감이 덜하지 않냐고들 하는데 저는 정식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결국 가족들도 두 사람의 의지를 존중하기로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 두 사람은 한적한 동네의 작은 주택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아침이면 윤희가 먼저 일어나 차를 끓였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민석은 아직 잠이 덜 깬 채로 거실로 나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날 깨워줄 사람이어서 참 좋아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두 사람은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신혼을 즐겼다. 민석은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다. 혼자가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혼자보다는 둘이 더 좋구나.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서히 서로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다. 민석은 늦잠을 자는 편이었지만 윤희는 아침형 인간이었다. 여보, 좀 일찍 일어나요. 아침은 꼭 먹어야 건강해요. 나는 늦게 일어나는 게 좋아. 은퇴하고 나서는 시간 맞출 필요 없잖아. 식습관도 달랐다. 윤희는 한식 위주의 집밥을 고집했지만 민석은 가끔 가볍게 빵으로 때우고 싶었다. 밥을 차려놨는데 왜 빵을 먹어요? 그냥 가끔은 가볍게 먹고 싶어서.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점점 서로가 불편해졌다. 사랑과 함께 산다는 건 다르다. 어느 날 윤희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민석은 순간 당황했다. 왜 그래요? 무슨 문제 있어요? 사랑하는 것과 함께 사는 건 다르다는 걸 요즘 실감해요. 당신과 함께하는 건 좋지만 생활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네요. 민석은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사랑했지만 함께 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결혼 전에는 설렘이 있었고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했지만 결혼 후에는 생활의 무게가 더해졌다. 윤희는 다시 조용히 말했다. 우린 지금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로를 힘들게 하진 않을까요? 민석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3부 함께 산다는 것의 무게. 현실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사랑과 현실은 다르다. 처음에는 사소한 차이였다. 민석은 퇴직 후 생활이 자유로워진 게 좋았다. 젊을 때처럼 바쁜 스케줄에 얽매이지 않고 늦잠도 자고 가끔은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편했다. 하지만 윤희는 달랐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민석 씨,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해요. 늦게 일어나면 하루가 흐트러진다고요. 난 이제 출근할 필요도 없는데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너무 규칙적인 것도 피곤해요. 윤희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고 민석은 늦게까지 TV를 보다 아침을 거르는 날이 많아졌다. 식습관도 달랐다. 윤희는 정갈한 한식을 고집했지만 민석은 간편하게 해결하는 걸 좋아했다. 밥을 해놨는데 빵을 먹는다고요? 그냥 가끔은 가볍게 먹고 싶어서 그래요. 사소한 문제들이었지만 점점 쌓이면서 서로가 피곤해졌다. 가장 큰 문제는 생활 방식의 차이였다. 윤희는 깔끔한 성격이었다. 작은 먼지 하나도 그냥 두지 못했고 집안은 늘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민석은 조금은 어수선한 공간이 편했다. 책 읽고 난 다음엔 제자리에 좀 놔두세요. 나중에 읽으려고 꺼낸 건데 꼭 바로 정리해야 해요? 처음엔 농담처럼 말하던 것이 점점 불편한 대화가 되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윤희는 민석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민석은 가끔 친구들을 만나거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오늘은 친구들과 한잔하고 올게요. 우린 결혼한 부부예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야 하지 않나요? 결혼했다고 꼭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전에는 설레었던 것들이 이제는 부담이 되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에게 맞추어야 할 것들도 많아졌다. 자식들의 반응도 두 사람을 힘들게 했다. 윤희의 딸은 처음부터 걱정이 많았다. 엄마, 재혼하더니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살 때가 더 편하지 않았어요? 민석의 아들도 한마디 했다. 아버지, 연애는 좋지만 굳이 결혼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혼자 계실 때가 더 자유로우셨잖아요. 두 사람은 자식들에게서 그냥 좋은 친구로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족들에게도 완전히 환영받지는 못하는 듯했다. 어느 날 윤희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우린 서로 사랑하는데 사는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나이의 상대에게 계속 맞춰가며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민석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실 그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사랑은 여전했지만 함께 사는 것의 무게는 예상보다 컸다.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즐거움보다는 피곤함이 커지고 있었다. 함께하는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르다. 결혼 전에는 몰랐다. 사랑하는 것과 함께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걸. 결혼은 단순히 서로를 좋아하는 것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민석은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우린 정말 함께 사는 것이 맞을까?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면서 민석과 윤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웃지 않았다. 처음에는 설렘이 가득했던 생활이 점점 피로로 변해갔다. 작은 갈등은 어느새 깊은 골이 되었고 대화는 줄어들었다. 민석은 한숨을 쉬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삶일까? 맞추려 할수록 멀어지는 우리. 민석과 윤희는 결혼 후 서로에게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윤희는 민석이 늦게까지 TV를 보는 것을 이해하려 했고 민석도 윤희의 깔끔한 성격에 맞춰 정리를 하려 애썼다. 하지만 노력할수록 서로를 더 지치게 했다. 침대 정리 좀 하고 나와요. 나중에 정리할게요. 왜 그렇게 깔끔해야 해요? 밥 먹을 땐 같이 앉아서 먹어요. 가끔은 혼자 편하게 먹고 싶어요. 우리 여행이라도 다녀올까요? 여행보다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아졌다. 민석은 점점 피곤해졌다. 예전에는 윤희와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다. 윤희도 마찬가지였다. 함께 있음에도 외로운 기분이 들었다. 우리 정말 행복한 걸까? 어느 날 저녁 윤희가 조용히 말했다. 민석 씨,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우린 함께 살고 있지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당신은 편해 보이지 않고 나도 점점 지쳐가요.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덧붙였다.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사랑하는 것과 함께 사는 게 이렇게 다를 줄은요. 민석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난 윤희 씨를 좋아하지만 지금의 생활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하자 윤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조심스러워졌다. 같이 있어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예전처럼 가벼운 농담도 사라졌다. 어느 날 민석은 친구를 만났다. 오랜만에 한잔하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우리 이혼을 해야 할까 싶어. 친구는 깜짝 놀랐다. 아니, 그렇게 좋다고 결혼하더니 왜 이혼 얘기야? 함께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연애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막상 같이 살다 보니 사소한 것들이 너무 힘들어. 친구는 한참을 듣고 나서 말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해. 너도 그분도 사랑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민석은 생각했다. 정말 사랑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게 잘못이었을까?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눴다. 우리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서로를 힘들게 했네요. 윤희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이혼한다고 해서 당신이 싫어진 건 아니에요. 나도 그래요. 윤희 씨를 여전히 좋아해요. 다만 함께하는 게 힘들 뿐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합의 이혼을 하기로 했다. 이혼 후 두 사람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민석은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윤희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연락을 끊지는 않았다. 가끔은 서로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고 우연히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했다. 어느 날 민석이 카페에서 윤희를 만났다. 잘 지내세요? 네. 혼자 사는 게 다시 익숙해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웃었다. 결국 그들은 함께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기로 했다. 사부, 처음처럼 그러나 다르게. 이혼 후 박민석과 강윤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처음엔 공허함이 밀려왔다. 아침에 눈을 떠도 윤희가 차려준 아침상이 없었다. 저녁에 집에 들어와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 민석은 TV를 보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이제 더 이상 조금만 소리 줄여주세요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었다. 윤희도 마찬가지였다. 아침이면 두 사람분의 차를 끓이던 습관이 남아 있었다. 민석이 앉았던 자리, 함께 읽었던 책들, 같이 갔던 카페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다. 우리는 왜 함께 할 수 없었을까?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다. 함께 사는 것이 맞지 않았을 뿐 서로에게 좋은 기억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혼 후 몇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점점 각자의 삶에 적응해 갔다. 민석은 아침마다 단골 카페에 갔다. 사장님은 반갑게 인사했다. 요즘 부쩍 자주 오시네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는 중이라서요. 처음엔 혼자 하는 커피가 쓸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유를 즐기게 되었다. 혼자 하는 산책, 혼자 가는 영화관. 이것도 나쁘지 않네. 윤희는 다시 서예의 교실로 돌아갔다. 강의실에 앉아 붓을 잡고 천천히 먹을 갈았다. 강 선생님 다시 오셨네요. 네.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요. 혼자 하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책을 읽고 가끔 여행을 다니며 자신의 삶을 즐겼다. 결혼이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혼자여서 불행한 것도 아니야.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다. 민석은 가끔 윤희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다. 요즘 서예 교실 어때요? 윤희도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민석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한 달에 한두 번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어느 날 카페에서 이혼하고 나서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윤희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근데 가끔은 당신이 차려준 아침이 그리워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 선택이 틀린 건 아니었죠.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그들은 부부로는 맞지 않았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
민석은 어느 날 문득 생각했다. 사랑이 꼭 결혼이라는 형태로만 남아야 할까? 결혼이 두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면 다른 형태의 관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는 윤희에게 말했다.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부담 없는 관계로 서로를 응원하면서요. 그리고 두 사람은 예전처럼 부담 없이 만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다.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고, 이혼을 했지만 서로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관계. 사랑의 형태는 변했지만 그것이 꼭 끝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고 두 사람은 여전히 각자의 삶을 살았다. 민석은 아침이면 단골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고 가끔 여행도 다녔다. 윤희는 서예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여전히 배움을 이어갔다. 어느 날 공원에서 두 사람은 우연히 마주쳤다. 윤희가 먼저 웃으며 말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러네요. 우리 차나 한잔 할까요? 그리고 두 사람은 처음처럼 그러나 다르게 나란히 걸어갔다. 그들의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 계속되고 있었다. 사랑은 형태를 바꾼다. 박민석과 강윤희는 결혼을 했고 이혼을 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이 곧 결혼이라 믿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다. 사랑은 꼭 결혼이라는 틀 안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것.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혼했다고 해서 서로를 미워할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좋은 친구였고 서로의 삶을 존중했다. 때로는 따뜻한 안부를 주고받았고 가끔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사랑이 변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른다. 이제 두 사람은 처음처럼 그러나 다르게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